밤비 마케터 홍수연입니다. 평소에 병렬 독서 많이 하시나요?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렬 독서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드라마도 사실 병렬로 잘 안 봐요. 그 민경 편집자님 드라마 다 병렬로 보시잖아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하나에 꽂히면은 거기 이제 벗어나기 전까지는 좀 눈을 다른 데로 잘 못 돌리는 편이어가지고 시즌 12개짜리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것처럼 약간 책도 하나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 병렬 독서 편에 제가 나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처음에 하긴 했어요. 망설였는데 일이다 보니 맨날 서점 사이트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일 쏟아지는 신간이 많으니까 보니까 또 읽고 있는 책이 10몇 권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소 뒷걸음질 치듯이 그렇게 병렬 독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읽고 있던 책은 아무튼 영양제라는 책입니다. 오지은 작가님이 쓰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아무튼 시리즈를 아무튼 드럼을 소개했었는데, 아무튼 시리즈는 나에게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는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에세이 시리즈예요. 제가 또 띵 시리즈 마케터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책 시리즈에 내적 친밀감이 있는데, 모든 타이틀을 챙겨보지는 못해도 한 번씩 검색창에 아무튼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을 것 같은 것만 쏙쏙 골라서 읽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영양제 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지은 작가님 뮤지션으로서도 좋아하고 영양제라는 주제에 저도 굉장히 골똘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바로 보자마자 구매를 했고, 이거 표지도 너무 취향 저격이었어요. 막 영양제 먹었니?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엽고, 받자마자 거의 다 읽었어요. 단숨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고, 한 요 정도 남았으니까 95% 정도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작가님이 어느 날 기사를 보셨는데 그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이 영양제를 막 하루에 몇십 개씩 먹는 걸로 유명하시대요. 그런 기사를 보고 이거는 그냥 천재의 기행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어느 순간 홍대에 영양제 개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양제에 대한 얘기를 막 들려주시는데, 일단 영양제 서랍이 2개가 있으시다고 해요. 1번 서랍에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증상을 해결해줄 당장 먹는 영양제가 있고, 2번째 서랍에는 이 서랍을 위한 서랍인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유산균이 들지 않을 때를 대비한 다른 회사 유산균, 그런 예비군들이 있는 서랍인데, 가끔 이제 마음이 헛헛해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새벽에 열어보시는데요.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모아놓은 그 영양제들을 보면서 미래의 나에게 과거에 내가 주는 약간 허술한 다정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작가님 개그가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간을 또 간과장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간을 떠올리면 쏟아지는 일을 허덕허덕 해내는 항상 야근을 하는 과장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다. 간과장은 업무가 과도하게 몰려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다 조용히 사표를 내민다. 간경화 걸릴 것 같아서. 재밌지 않나요? 이제 앞으로 영양제 저도 좀 끊었었는데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도 작가님의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세미콜론에서 지난 1월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 다 읽고 이게 지난주에 북토크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재독한 책이거든요. 원도 작가님은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 담당 경찰관이세요. 변사 현장을 마주하시는 얘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이걸 집에 가져가가지고 퇴근하고 자기 전에 읽는데 읽다가 약간 잠들면 악몽 꾸겠다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이 높잖아요. 한 35명 정도가 하루에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변사 사건 중에도 자살 현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년 여성이 몸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을 바닥으로 내리는데 갑자기 변사자가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목에 묶인 거를 풀릴 때 그 부패가스가 목젖을 타고 올라오면서 끄끄끄 하는 소리가 보통 난대요. 근데 간혹 성대를 울리면서 생전의 목소리랑 비슷한 소리가 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포스럽잖아요, 사실. 이 여성의 사연을 알고 나서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이제 자살을 하신 거죠. 재산을 다 잃고. 그 사연을 알고는 뭔가 생전에 하지 못한 말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북토크는 사실 재밌었던 게 형사 박미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박미옥
반장님 책인데 둘이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가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 최초의 강력계 반장님이시고 원도 작가님은 또 현장 감식 담당 경찰관이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선후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북토크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재밌고 저희가 들을 수 없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동료애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경식 선생님의 나의 미국 인문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이탈리아 인문기행이랑 영국 인문기행이 나와 있었고요. 이번에 미국 편이 새로 나온 건데요.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을 방문하면서 각 지역의 다양한 미술관과 그 예술가들 작품들에 대한 소개를 만나볼 수 있는 책이고요. 서경식 선생님은 디아스포라 에세이스트신데요. 이 책에는 총 3가지 시간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1980년대에 선생님 두 형이 정치범으로 한국에서 구속돼가지고 그 구매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처음 방문하셨던 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자로 나와서 소수자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서 막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세 번째는 이제 팬데믹이었던 2020년 지금부터 지금 집필하시던 현재까지의 어떤 시간대가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좀 암울한 그 어두운 전망만 가득한 시기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저항이나 해방의 가능성을 찾으셨던 것 같고, 예술의 역할이나 인문주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시는 이유가 인간 그 자체에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이 뭔가 계속 깊이 남아있을 것 같고, 보다 보면은 이 미술관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책이에요. 미술관 여행을 가시거나 이 영국, 이탈리아, 미국을 방문하실 때 책을 챙겨가지고 가시기도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은 디바 레리뇽 고언이고요. 매기 팩슨이라는 인류학자가 쓴 책입니다. 저희가 밤비에서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을 엮어서 소개하는 밤비 책타래라는 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바구니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밤비 편집자들의 장바구니를 구경하는 컨텐츠인데, 편집자 Y님의 장바구니에서 제가 봤던 책이에요. 그냥 뭐 인류애를 약간 좀 잃었던 시점에 카피 하나만 보고 충동구매를 했던 책이에요. 무엇이 목숨을 걸고 타인을 지키는 선함을 가능케 하는가. 그냥 이 문장 하나 보고 사실 산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지의 이 고언의 모습? 뭐길래. 그래서 사실 아직은 거의 안 읽었어요. 1% 읽었나? 사고 이제 갖고 있었는데, 비바렐리뇽 고원이라는 곳이 프랑스 중남부의 어떤 외딴 지역인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기 마을 주민들이 나치 점령으로 쫓겨온 난민들 수천 명을 수용했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때뿐만 아니고 이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타심을 발휘했던 순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저자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원에 직접 찾아가서 이게 그냥 역사적 우연일 뿐인지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뭔가 이타심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를 파헤치러 직접 가게 되는 내용인데, 아직 제가 읽은 부분이 사실 고원에 가지도 못하셨어요. 생각보다 이게 시키니까 두꺼운 거예요. 좀 오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조이 오브 쿠킹이라는 그 미국의 100년 전통의 유명한 요리책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사진이 없는, 한 손으로도 잡히지 않는 사이즈의 요리책이거든요. 1200페이지가 넘고요. 저자를 보시면 이르마 롬바워, 이게 할머니, 초판을 내셨던 할머니고요. 자비출판으로 3,000부를 내가지고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제 가정 산업이 된 거예요. 이르마 롬바워 할머니의 딸이 메리언 롬바워 베커가 개정판 내고, 그 아들인 이선 베커가 또 개정판 내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100년 전통의 가정 요리 비법서 같은 느낌의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세계의 요리를 다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이니까 한국 요리, 뭐 한국 관련된 내용부터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봤는데 주류 부분에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증을 해봐야 되니까. 한국에서는 특히 비 오는 날 파전과 함께 막걸리를 즐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소주는 유쾌하게 즐기는 알코올 음료로 이를 마실 때는 특별한 반응을 따른다. 특히 일행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다면 다른 손윗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예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빈잔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당히 정확하잖아요. 이건 믿고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사실 진짜 책이 아니에요. 이거 가제본이에요. 출판사에서 보통 가제본을 만드는 이유가 정식 출간 전에 협업이나 뭐 검토용으로 만들곤 하는데요. 이게 사실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제가 0.0001% 정도밖에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책을, 이런 벽돌 요리책을 낸 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 거 실버 스푼이라고, 이건 이탈리아의 또 막 바이블 같은 요리책인데, 이것도 제가 2017년에 나왔는데 7년째 읽고 병렬 독서하는 책이에요. 이런 거 그냥 평소에는 보기 좋게 꽂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읽고 하니까 평생 병렬 독서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책인데, 좋은 문장 표현에서 문장 부호까지 라는 이수연 작가님의 책입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선생님이신 이수연 선생님께서 17년 동안 국어원에 근무하시면서 이제 받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만드신 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보자마자 이거는 구매를 했어요. 국립국어원 믿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평소에 업무할 때도 많이 참고를 하는 온라인 가나다고, 출판사다 보니까 외부에 뭐 메일 쓸 때나 홍보 문구 쓰거나 독자님들하고 소통할 때 좀 문법이 틀릴까봐 좀 주의를 기울이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목차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뭐 헷갈리는 부분 찾아가지고 발췌하듯이 읽었던 것 같고요. 한 30%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그렇구나라고 했던 거를 소개해드리면,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되세요가 아니고 보내세요라고 해야 되고, 즐거운 주말은 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뭐 완전히 틀린 문법이 틀린 표현은 아닌데, 뭐 문장을 너무 길게 쓴다거나 반복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표현들을 바로잡아주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뭐 부탁드립니다가 너무 많이 쓰인다. 메일 쓸 때 뭐 부탁드리며 뭐 부탁드립니다,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사실 부탁드립니다라고 끝나는 문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도 된다. 부탁드립니다 좀 작작 써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에 놔두고 좀 메일 쓸 때 아리까리 할 때 도움 받으려고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책은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밤비의 어떤 모 과장님께서 이다 작가님 책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구매해본 책이고요. 사계절 자연을 관찰하신 그림 일기 같은 책이에요. 수채화처럼 멋지게 이렇게, 또 한 달을 요약하는 페이지는 이렇게 너무 아기자기하지 않나요? 주 관찰 지역이 봉산 신사동 불광천 일대거든요. 코시국에 운영하던 스튜디오가 문을 닫으시고 은평구에 약간 언덕 위로 이사를 가셔서 처음에는 너무 외진 지역이라 약간 실망을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자연과 가까이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동네를 사부작 산책하시면서 만난 뭐 동물, 식물, 되게 소소한 얘기가 많아요. 깃털주순 얘기, 뭐 죽은 비둘기 사체를 풀숲에 옮겨주신 얘기, 뭐 불광천에서 짝짓기하는 오리, 청둥오리를 본 그 감격스러운 순간, 이런 내용이 막 소소하게 담겨 있어요. 아주 그냥 진짜 편한 마음으로 슬슬 읽었던 것 같고요. 지금 한 6월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0% 넘게 읽고 있는 책이고요. 봄이 되면서부터 약간 작가님이 초조해져요.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그 천변인 것 같아요. 저도 막 집이 안양천 근처에 있어가지고 가끔 산책을 나가는데, 안양천 보면은 생동하는 시즌이 있어요. 잉어가 진짜 많은데 잉어들이 교미하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물에 막 첨벙첨벙 막 난리가 나거든요.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여기 첨벙 저기 첨벙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그거를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리에 서가지고 넋을 잃고 그거를 관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백로도 막 한 다리로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한 다리로 서 있지? 그런 거? 도심 속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연도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소감이요?
근데 어쨌든 뭐 끌어안고 있는 책이 많으면 그게 곧 병렬 독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또 제가 이거 소개할 책을 정리하면서 놀랐던 게 현재 한 2주간 읽은 책 중에 픽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소설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담당하는 브랜드에서 거의 논픽션만 내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좀 소설을 다시 보고 싶다. 모임사 책장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막 출판사라는 근무 환경이 되게 병렬 독서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병렬 독서를 하게 될 것 같고, 그것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람이요? 밤비 편집자분을 한번 컨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비바렐린용 고원을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그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병렬 독서의 최강자이실 것 같습니다. 최혜원 차장님, 밤비 편집장님을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